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이창민이라고 하고요. IF 때 어떤 인연으로 해서 병원 일을 하게 됐습니다. 병원 일을 실무 경험을 쌓은 다음에 5, 6년 후에 그때가 워낙 적어서 새로운 길을 가야 되겠다 해서 고민하다가 컨설팅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의 인생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의사 헤드헌팅, 병원 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어느 병원에서 성모병원에서 내과 원장을 필요한데 내과 원장이 뭐 없을 때, 구하기 힘들 때 저한테 의뢰를 하면 맞춤형 그 직업 알선 내지는 전문직 헤드헌팅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일을 하면서 하다 보니 원장님들이 이제 병원 좋은 데 있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굉장히 꽤나 많은 병원을 오픈하고 또 세팅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40개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또또리 생활을 거의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해오면서 이제 병원도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엄청난 변화가 생겼고 방향을 조금 틀어야 되겠다,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7년 전부터 그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우리나라에 가서 보니까 우리 광주 전남 쪽에 암병원을 제가 최초로 컨설팅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이렇게 보니까 병원도 변화가 돼야 된다. 앞으로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공부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치료 병원만 있지 치유 병원은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치유, 독일이나 일본은 치료 병원은 거의 없어요. 치유 병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반드시 치유가 더 소중하다는 걸 느끼고 7년 전부터 산학초 공부를 많이 해서 대치의학 공부를 많이 했고 좋다는 데는 다 다녔습니다. 새로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어떻게 사업이라는 것이 너무 일러도 부도가 나고 너무 늦어도 부도가 나요. 근데 적기적소에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게 현실적인데 7년 전에는 많은 치유센터가 전국에 좀 하나둘씩 들어섰어요. 근데 거기 다 망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순간인가 나도 계속 공부를 언젠가 오겠다 생각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근 2, 3년 전에부터 그 네이버에 치면 치유라고 치면 수많은 그 인터넷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한 2년 정도에 이제 이렇게 힐링이라는 단어를 쳐봤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쭉쭉쭉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때가 이제 지금 서서히 준비할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플랜을 짰죠. 이제 힐스토리는 이제 코인까지 만들어놨어요. 코인은 이제 생각이 없고 지금 현재로는 그때 당시에 이제 한 1년 반 전부터 꾸준히 준비를 하게 되는데 치유가 답이다. 그래서 치유를 공부하기 시작이고 굉장히 좀 건강이 좋다는 건강식품 내지는 건강 프로그램, 다음에 호르미시스, 빛과 소금 그런 제품들, 그런 광물학, 양자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쫓아다녔죠. 그러면서 프로그램을 하나하나씩 기획안을 짜고 다시 점검하고 또 식품이라는 것들도 굉장히 암을 어떻게 굉장히 마음에 좋다는 제품들은 제가 직접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고 그분들한테도 전달도 하는 과정에서 많이 좀 공부를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사실 코인 병원이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병원을 제가 한 5군데 정도는 경영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큰 존종합병원부터 해서 경영 자문을 해주고 있고 거기 특히나 요양 쪽은 굉장히 많이 자문을 해주는 그런 데가 아주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연관되어 있는 게 있고 그래서 가까운데 5만 평을 일단 사서 뭘 할 것인가 그걸 계속 공부를 했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금사 이 TV를 보는데 서민 갑부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15만 평을 사가지고 거기 금산에 거기에다 산악초를 한 50 몇 가지를 심어서 모노레일을 타고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 보고 아차 싶다 해서 그 다음날 바로 금산을 가게 됩니다. 가서 그거를 보니까 이제 제가 찾고자 하는 것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맞춤형 식당. 그래서 거기가 50가지 나오는데 그 샤브샤브를 해서 그 산약초를 샤브샤브를 해서 주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제가 응용을 해서 뭐 저기 그 검사를 해주고 피를 뽑아서 한 70가지 정도 나와요. 자기가 어디가 안 좋다, 어디가 앞으로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가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산약초를 뭘 먹는 게 좋다라는 것을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참 좋은 프로그램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를 가서 그분들하고 회각을 맺게 돼요. 그래서 그 산약초를 나한테 주라 납품을 해서 광주 전남만 해도 암병원이 45개 정도 돼요. 거기 원장들은 거의 대부분이 압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들하고 1차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죠. 그랬더니 이제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서 달라고 그랬더니 식당이 얼마나 잘 되는지 지금 코로나 때도 두 줄로 서 있어서 그렇게 먹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공급이 너무 딸린다. 생산량의 60%가 식당에서 간다. 나머지 40%는 장아찌 안 팔리는 것들은 좀 적은 팔리는 걸 장아찌를 파는데 장아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천을 또 가게 됩니다. 제천 203일을 한 바퀴 돌았죠. 아시다시피 제천은 우리나라 최고의 산약초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데인데 거기서 업체들을 하나하나 모았어요. 그리고 거기 큰 산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내가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이거를 재배해라. 그러면 무조건 내가 소비를 시키겠다. 그래서 몇 군데, 5군데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치유센터를 5만 평을 사서 뺑 돌려서 산책로를 만들고 맨발로 산책하게 하고 등산하게 하고 거기도 운동시설 하고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놓고 또 기체조부터 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지루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요양 환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뭐 TV 봐도 조용한데 외분들은 암 환자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갑자기 이 환경이 바뀌면 어마어마하게 또 지루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찜질방 내지는 양자 알러지 다음에 이제 림프를 뚫어줘야 되니까 림프 마사지뿐만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을 싹 넣어서 거기 안에서 충분하게 매일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설계를 다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땅을 이제 그래서 가까운 원장님들이 제가 이제 의사들이 양방 원장이 한 400명, 그다음에 한 의사가 한 200명, 약사가 한 120명 정도가 저희 회사에 소속돼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친한 분들, 연락이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최소한 100명 정도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서 그분 중에서 아주 가깝게 지내는 의사분들하고 자꾸 치유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형은 뭐 이렇게 살아도 여유 있게 살고 돈 누가 필요하면 돈 갖다 줘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런 힘든 일을 하라고 그냥 나를 꼭 붙이고 그냥 맨날 놀러 다녀도 형은 보험을 들여놨기 때문에 원장들이 돈 없다면 중간중간에 조금씩 주지 않느냐. 그동안 일을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고 누구한테 손 벌려고 내가 아무리 잘 도와줬다 해도 그렇게는 내가 못하겠더라고.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설득을 시키게 됩니다. 7명을 만들어 놨어요. 내가 사업을 할 테니 네가 그냥 강의만 해라. 건강강좌 강의를 하고 거기서 의료 자원봉사 좀 해주고 그것만 해주면 나머지는 내가 얼마인지 그런 부분들에 암을 디톡하고
또 그 항암제를 많이 맞았던 분들한테 그 항암제 찌꺼기들을 다 빼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충분히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좋은 일을 할 거다. 그리고 굉장히 그냥 그게 국악 프로그램도 넣고 해서 지루하지 않게끔 다 주변에 그렇게 자원봉사 해줄 분들을 이미 찾아놨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사실 서울, 인천, 경기 쪽으로 서울에서 강남 1시간 거리 내에서 그 땅을 살려고 사실 서울 경기 쪽에 무수히 돌아다녔어요. 어떻게 이제 그 땅을 한번 찾아봤냐면 절터 나온 거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좋겠더라고. 절터 나온 데는 많이 가봤고 처음에 수련원을 찾았어요. 수련원은 비싸요. 그리고 최소 초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2, 30억 들기 때문에 그 무리인 것 같고 절을 알게 됐어요. 절은 한 5, 6억이면 괜찮은 거. 거기는 이제 그렇게 잡았었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자원봉사를 거기 부근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장성의 편백나무 숲이 있는 충령산을 찾게 돼요. 응원평을 이제 거의 계약 임박에 왔고 제가 계약금만 넣으면 원장들이 십시일반해서 10억을 도와주기로 이미 이제 계획이 다 잡혀져 있고 요이동 하고 있는 찰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상상도 못할 일이 발생됩니다. 누구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 그 같이 연구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배아줄기의 대가예요. 그래서 그분이 현재 이제 미국법하고 우리나라법하고 똑같은데 이제 의료법에 주기세포에 배양은 안 된다고 해서 몇몇 양 방향으로 나눠져 있는데 성체는 우리나라는 돼요. 미국도 성체는 돼. 근데 배아는 못하게 막아놨고 멕시코,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일본 거기는 또 배아가 왕성하게 지금 그 사업을 국가에서 장려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의 의료 사업에 대한 문제점 내지는 앞으로 방향이나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다가 지인을 통해서 저한테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제가 반복하는 일인데 그렇게 싹 뒤졌죠. 식약청도 가보고 복지부도 가보고 몰라요. 담당자 자체도 모릅니다. 신생법이라. 그래서 뭐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셀바이오 K셀 차병원 그다음에 분당 삼성병원 그 관계자를 제가 외국인한테 열심히 사업을 해서 중간에 이렇게 어떤 라인을 타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 연대병원도 내가 줄 테면 한 달이만 이렇게 거치면 충분히 관계자하고 권위 있는 관계자하고 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가 외국인한테 사업을 하면서 그 도움 많이 받았죠. 이렇게 정보를 얻어오는 과정에서 그분한테 정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 돼서 조기세포에 대해서 저는 여기까지 올 줄 몰랐는데 그분이 한국에 오고 싶다. 한국에 올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배아가 아직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멕시코로 우리 쪽에서 멕시코로 모아서 멕시코로 오시면 자기가 굉장히 잘 해주겠다라는 그런 멘트를 날려서 또 알아봤죠.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맞아요. 다른 분들이 막 50억, 100억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낼 테니 우리하고 연무 협약을 맺자고 몇 번의 기회가 있었대요. 근데 그걸 노를 했답니다. 그분이 원장님이. 근데 나는 이 좋은 사업을 한국 사람한테 주겠다. 근데 그분도 바로 제가 만난 게 아니라
중간에 연결시켰던 분이 갑자기 이 전화가 끊겼어요. 내가 어떤 러시아, 키르기스탄, 우즈벡, 또 몽골, 베트남, 중국 그런 큰 그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분이 주기세포를 얘기했더니 그분이 계속 나를 이제 협박하다시피 한 거예요. 자기들은 다 주기세포를 사업을 시작한다고 다 얘기했는데 내가 거짓말쟁이 된 거다. 어떻게 확실히 매듭을 짓고 가자라고 해서 제가 그분이 사업 계획서를 준 보니까 멕시코 005인가 028인가 그 번호가 이제 보니까 멕시코 번호더라고. 그래서 한 10일 동안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 뭐 번역 프로그램 깔고 나는 한국 사람이다. 뭐 이 박사를 통화하고 싶다. 뭐 어떻게 다 그러면 전화번호 연결해달라. 그런 멘트를 날리면서 생각하면서 그 보니까 메일 주소가 있길래 보니까 우리 이니셜이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메일을 제가 이력서를 A4 용지로 3장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제가 했던 일들, 다음에 병원을 어디 팔았고, 병원을 어디 컨설팅 했으며, 의사가 몇 명이고, 약사가 몇 명이고, 한의사가 몇 명이고, 다음에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몇 년도부터 몇 년도 했고, 그 다음에 중국에 지사가 세 군데가 있었고, 어디 해서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내 이력서를 쓰게 돼요. 3페이지에 걸쳐서. 근데 그 이틀 동안 이제 저는 이제 3일이 지나서 메일이 안 오면 내가 전화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2시 10분에 이틀 지나고 2시 10분에 새벽 2시 10분에 카톡이 와요. 난 누구누구다. 노원장이다. 주기세포 관련된 그 개발자다. 내일 통화하자.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날 하루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아침이 밝고, 10시에 그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같은 사람을 10년 전부터 찾았는데, 사람을 만났는데 다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력서 보고 깜짝 놀랐대요. 진짜 그런 큰 일을, 어마어마한 일을 정말 했냐. 그걸 안 한 거를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걸 많이 빠진 거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중간에 제가 이 일을 했던 사람에게 저의 얘기를 이제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당신은 병원에 잘 모르니 그 사람 연락처를 달라. 나하고 직접 통화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내 전화번호를 안 주고 끝까지 안 주더라 이거죠. 그래서 인연이 안 되는 거나 하고 말았대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오니까 너무 기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매일 2시간씩 통화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주기세포의 사업이라는 건 꿈도 꾸지 못했어요. 한국은 이렇게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분도 의사이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그분하고 1시간씩 매일 통화를 했어요. 그런지 어느 정도 되니까 그분이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여성분이 하나 있는데 일본에서 30년 살았고 마당발이다. 굉장히 해외 사업에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분이다. 근데 그분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그분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라. 그래서 그분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분도 바로 만난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내가 인터뷰를 가졌어요. 바로 가서 만나는 것은 좀 내가 자존심이 좀 상하고 자존심 상할 이유는 없지만 나도 이제 많은 경유수를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그 많은 원장들하고 대화를 하고 사업에 이끌어 나갔을 때는
어떤 한 가지 가지고 5가지 경우 수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만납니다. 워낙 똑똑하고 머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바로 만난 게 아니라 내가 경우 수를 한 20가지를 생각을 하고 그분을 만나게 돼요. 근데 굉장히 클래스하더라고. 사고방이 굉장히 깨어있고, 처음에 만났는데 나는 한 사람하고 3사람이 만난 줄 알았는데, 거기 갔더니 8명이 모여서 저에 대해서 이제 각자 어떤 사람이란 걸 얘기도 않고, 이제 그렇게 이분 소개를 했죠. 내가 그냥 직설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준비 중이다라는 것을 이제 브리핑을 했어요. 그리고 박수를 쳤어요. 그 사람들은 오직 줄기세포만이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고 이거를 어떻게 모집을 해서 어떻게 멕시코로 가는 것만 생각을 했다고요. 저는 이 플랜을 근데 그분들이 다행인 것은 국내에 아주 좋은 제품들을 개발합니다. 개발해서 국내에 팔지 않아요. 외국으로 보내. 예를 들어서 황칠로 뭘 만들어 달라. 그럼 황칠로 만들어요. 그걸 제품을. 그래서 외국으로 보내. 국내는 안 팔고. 그 좋은 제품들도 일체 한국에는 안 팔고 외국으로 내보내서 비싸게 팔았더라고. 그런 일을 많이 오래전부터 했어. 그거 보니까 그 특허권만 해서 30개 정도, 30개가 넘더라고. 그분이. 근데 이분들도 유통을 굉장히 아주 그 좋은 제품들도 많이 갖고 있고 아주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신 분이야. 유통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내 플랜을 이렇게 하니까 좋은 방법. 그래서 바로 그냥 내가 그냥 두서 없이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그냥 바로 그냥 발표를 하게 돼요. 제가 한국에는 줄기세포가 아직 5년, 7년은 있어야지 정착이 될 것 같은데 우선 가까운 데로 해서 이렇게 환자 유치를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하자.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일본으로 가는 거야. 일본으로 가서 동경에 본사를 두고 대마도에 병원을 차리고 대마도에 호텔을 임대를 하고 그리고 부산에 바로 우리가 그 호텔을 바로 인수하기로 했어요. 나는 바로 인수하겠다. 만약에 이제 이쪽으로 올 정도면 100명 우선 최대한으로 회원을 모집해 가지고 100명이면 60억이에요. 60억에서 뭐 예를 들어서 20% 남다면 그것도 6, 12억이 남은 건데 그 정도여도 뭐 부산에 있는 허름한 괜찮은 그 나름대로 괜찮은 호텔을 인수를 하거나 지금은 부산에도 호텔을 그냥 싸게 저렴하게 쓰라는 데도 많다 그러더라고. 거시기 없으니까 손님들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쉽게 쓸 수가 있어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 부산에 호텔을 바로 인수를 하거나 임대를 얻을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대마도로 45분 걸려요. 45분. 그 계속선이 비행기도 있고. 그래서 45분 갔다가 줄기세포가 1일 1회 맞는데 10회 맞아야지 굉장히 효과가 빠르대요. 5번 맞으면 조금 뭐 빈약하다라고 하는데 10회 이상 맞으면 웬만한 암 있는 분들도 사멸이 아니라 아주 효과가 타고난 효과가 나타난다고 얘기하더라고. 그건 사진이 있다고 얘기해서 우리가 암 환자만 상대하고 할 이런 사업은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건 좀 대표로서 할 얘기는 아닌데 저는 사실 암 환자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컴플레인이 심하거든. 나서 그러니까 뭐 좋아진다고 했더니 안 좋아졌다. 좋아졌는데도
안 좋아졌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암 환자들은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정서 불안이나 성격 장애 그런 요소들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사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엄청나게 그 성격이 바뀝니다. 욱했다가 우울증 환자도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성격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고 또 좋은 플랜이기 때문에 이제 건강을 조금 건강이 좀 안 좋다랄지 아니면 몸이 좀 옛날 같지가 않다 그런 분들한테 권유를 하고 싶어요. 굉장히 훨씬 더 빨리 그 몸에 대한 변화를 빨리 느낀다고 하더라고. 더 빨리 느끼고 암 환자도 굉장히 좋아진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는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해서 1차적인 아니고 여기에 호텔 일수에서 하게 되면 바로 쇼핑몰은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산악초를 어느 정도 얘기가 돼 있고 병원도 얘기가 돼 있고 내가 맞춤형 식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다가 주문만 받으면 거기에서 바로 들어가서 그게 우리가 요리하는 방법만 약간만 하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감초 뭐 동충하초 뭐 해갖고 나물 뭐 곰치 뭐 하면 쭉 해서 표를 만들어서 여기는 뭐 당뇨에 좋고 뭐 혈압에 좋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식당에 붙여놓으면 그 산약초를 요리를 싹 해서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자기가 나는 이쪽에 안 좋으니까 이쪽에 나물 종류를 좀 최대한 많이 먹여야 되겠다. 과일은 항상 다 좋으니까 그 공통적인 거랑 별도의 그 식단을 짜서 본인이 알아서 먹을 수 있게끔 해오고 여기에 지금 그동안에 제가 좋다는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개발자를 알고 있어서 굉장히 암 환자에게 탁월하게 좋다는 제품들을 지금 그게 한 4가지 정도 그렇지만 한 15가지 정도는 정말 그 몸이 안 좋은 사람 암 환자가 아니라 몸이 안 좋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한 15가지 정도 있어요. 그래서 각 병원마다 이제 암병마다 메디스토어라고 건강식품 파는 보조식품 파는 코너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납품을 할 생각도 있고 치유센터를 운영을 하면 그 제품들이 다 사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메디테를 우리가 프로그램을 지루하지 않는 프로그램 다음에 일반인도 거기 가서 디톡하고 3개월 코스나 5개월 코스 그런 식으로 해서 1박 2일 갔다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보통 2개월에서 5개월 코스로 해서 완전히 그 몸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짰어요. 거기에 플러스 제품, 유통. 여기는 재밌습니다. 주기세포에서 배양을 해서 이것을 상품으로 화장품을 넣었다. 탁월해요. 그 제품들이 이미 박사님이 나름대로 개발해 놓은 것들이 제품들이 7, 8개가 있어요. 이미. 그러면 그 유통을 시작을 해요. 오히려 저는 조기세포보다 이 유통이 더 훨씬 엄청난 부를 황금을 앓는 거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세포는 가면 갈수록 가격이 다운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픈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경쟁이 나오면 보편화가 되면. 그러나 이 제품은 50원의 생산 단가인데 5,000원에 팔아도 누가 뭐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마진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75%까지 봐요. 75%까지. 그러면 나는 이거에 비중을 두는 거예요. 사실. 메디텔은 메디텔로 가려고 메디텔이 정차가 되면 정말 여기는 메디텔은
암 환자나 몸에 안 좋은 분들, 그 줄기세포 맞을 분들이 여기 오는 거고, 치유센터는 치유를, 순수하게 치유를 목적으로 암을 1차적으로 검진해서 그 항암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당신이 우리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어, 나가시오. 그러면 당신이 알아서 이제 하시오. 우리 나라가 현실이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자기 몸을 만들 수가 없어. 만들 공간도 없고, 더군다나 자기 혼자 스스로 음식 가리고 뭐 하고 그런 것들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그 기초적인 지식을 여기서 쌓아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러니 항상 이렇게 몸에 대해서 항상 여기까지만 항상 너무 오버하지 말고 뭐 굶지 말고 더 많은 것을 먹고 싶어도 이렇게 줄이고 절제를 하고 디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헐적 디톡이라고 보통 원장들이 제일 많이 지금 권유하고 있는 것이 암 환자한테 간헐적 디톡을 하라 그래요. 일본이 이미 일본이라는 나라는 1년에 2달 정도는, 한 달 내 2달 정도는 기본적으로 디톡을 합니다. 일본인들. 그래서 오래 장수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나라도 그런 건강 치유하는 그 기초적인 거를 연발을 시킬 수 있는, 자기 몸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해주는 데가 치유센터예요. 여기는 순수하게 우리가 암 환자나 일반인들이 디톡하고 다음에 자기 몸을 만들고 자기에 있는 독소들을 다 빼주는 공간이고, 메디텔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대마도에 가서 줄기세포를 맞을 사람들은 이쪽으로 다 와요. 물론 이제 2박 3일은 이쪽으로 보낼 수 있죠. 핑퐁에서 다 지루하니까. 여기 보내고, 이제 이거는 뭐 상업적인 얘기니까, 뭐 어디 나가지 않을 거니까 내가 뭐 사업적인 얘기를 할게요. 막말로 얘기하면 메디텔에다가 16일 동안 가다 놔요. 대마도 왔다 갔다 하고 어디 좀 돌아다니고, 아침부터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목욕하고 거기에서 프로그램하고 기체도 하고, 그렇게 하면 나머지 짜투리 시간 서너 시간, 두세 시간은 자유 공간을 남겨두고 한두 시간은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외국인한테. 그래서 줄기세포 제품들 아니면 그 굉장히 몸에 좋은 식품들을 집중적으로 그 강의를 해요. 건강 강좌. 그러면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줄기세포 맞을 정도면 오면은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제품이 좋아? 엄청 좋아. 몇십억 갖고 와갖고 그거 우리 제품, 그거 우리 거 내가 아도 쳐가지고 우리 나라에 팔게끔 해달라. 그런 데가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나는 봤기 때문에. 제주도도 중국인들 와갖고 그냥 한 박스로 이렇게 해갖고 제가 중국을 거의 3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때가 있었어요. 2년 동안. 외국인한테 의식하고 하는데, 인천공항에 가면 중국인들이 뭐 까리띠에 뭐 루이비통 뭐 이렇게 하고 엄청 사놓고, 시계랑 그거 사고, 시계 그 껍데기 다 버리고 알맹이만 모아서 이렇게 쟁이고, 그건 내동댕이 치고 가는 거를 무수히 봤어요. 제주도 그렇고. 공항이 쓰레기장이네. 하물며 메디텔이 그렇게 되면 거기서 쇼핑하면 어마어마하게 몸에 좋다고 검증이 되고, 그러면 한 번 가서 사갖고 먹고 들어가면 좋다고 하면 그거 사와라 할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거예요. 제가 가장 이 줄기세포는 아주 인프라만 제가 정확하게 구축이 되면 메디텔이 운영되고, 그러면 메디텔까지 하면 저는 신경 안 써요. 줄기세포 신경 안 쓰고, 메디텔 운영은 내가 기초적인 거 프로그램 넣고, 저는 주로 유통, 이 제조,
제조 라인을 구축을 바로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15가지, 20가지 제품들이 45%, 55%의 수익을 되는 제품들이고 그 제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진율을 내가 45%, 55% 이상은 그 사람들이 안 줄 거예요. 그러면 10%에서 15% 정도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차라리 조기대포 원장님하고 얘기해서 제품들이 있으니 그거 내가 해줄게, 만들었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브랜드를 쓰는 거죠. 그렇게 장기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5만원짜리를 50만원을 팔아도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남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만들어 가는데 2년 반, 3년 정도면 제가 정착을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아무것도 아닌데 불과 당근마켓이라는 내가 어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엊그제 뉴스가 나오더만 그 기업 자산 평가가 3조래 3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회원이 모집했어.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면 30조 이상 봅니다. 최소한대로 100조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다. 이렇게 해놓으면 브랜드화 시키면 그냥 팔아도 되고, 저는 이렇게 해서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치유센터를 해놓고 메디테를 이렇게 딱 해놓잖아요. 그대로 지금 어디까지 제가 왔냐면 사우디 왕자, 다음에 인도, 다음에 그 사우디, 인도, 키르기스탄, 그다음에 태국. 그거는 내가 치유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다고 나하고 같이 하자, 나하고 그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자 라는 사람이 연결이 암암리에 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포장을 하고 그 친구들을 불러와서 자 이렇게 한다 라고 보여줬을 때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분명히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여기 인제에 8만 평이 지금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는 대박입니다. 그대로 이 상품을 그대로 수출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때는 직원들 파견 보내서, 그러면 여기 안에 우리가 뭐 해서 그 양자에너지 광물학에 관련된 탁월한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물론 내 것은 아니에요. 그걸 다 해서 효과를, 그 사람이 와서 10박 몇 일 왔다 가요. 그 사우디 왕자가 와서 체험을 해. 몸이 좋아져. 그러면 하겠죠. 이 프로는 그대로 파는 거예요. 그 이미 이거를 이제 문서화 시켜야죠. 특허 다 내놓고 다 해놓을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와서 불러들여서 이런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 그대로 외국으로 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이제 거기까지 와 있고, 지금 그 프로그램을 지금 한 2천만 원 주고 지금 계속 만들고 있죠.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번에 8월 30일 날 계약하러 갑니다. 개발자하고 장기 계약을 할 거예요. 조기셰프 관련된. 그래서 계약을 하고 갔다 오면 거기에 나름대로 그 사진 안 찍어놓은 거 그 사진 다 찍고 그렇게 하고, 저희 지금 여기에 이제 병원 관련된 사업이라면 사업일 수 있으니까 저는 당하고 싶지 않아서 의사들을 한 20명 정도 포진을 시킬 거예요. 의사들을 건강지킴이 해가지고 의사들 한 20명 쫙 깔아. 사업 그 현황에 함께 같이 의사들하고 같이 함께 한다 이거죠. 못 건드려요. 못 건들게. 자기 방어를 충분히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또 저니까 그래도 같이
내가 같이 할란다 해서 저를 믿으니까 들어오시겠지만 그거에 대한 충분한 대가는 지분 1%도 사실 지분 이런 상황의 회사가 커지면 1%가 어마어마한 그 금액이에요. 몇천억이 갈 수도 있어요. 1%가 회사가 이게 기업 평가에서 3조가 나온다 하면 1%가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일 수도 있는 거고 주식회당도 충분히 그게 가능하고 그래서 이 회사의 브랜드화 시키려고 지금 이미 이제 그 명칭을 다 이제 다음 주에 상표 등록하고 그리고 사업자 내고 그것부터 스타트하고 이제 명함부터 해가지고 그런 자질주기한 것들을 지금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법적인 거 하라 세무적인 것은 제가 닳고 닳아서 세무서 웬만한 변호사는 저하고 쉽게 맞짱 뜨면 이게 큰 어느 정도는 제가 그냥 물론 지겠지만은 그래도 어찌됐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공부를 했으니까 충분하게 저 혼자도 하되 그래도 공변호사랑 이제 세무사는 지금 3명 정도씩은 있어요. 공변호사 3명, 검사 출신이고 또 저기 판사 출신이고 다 그런 친구들이고 세무사는 이제 연대, 서강대 제가 연대도 1년 다녔어요. 1년 다녔고 서강대도 한 1년 뭐 1년 한 학기밖에 못 다녔는데 나름대로 그런 후배들이 좀 짱짱한 또 실력 있는 후배들이 또 있고 세무사는 또 강남역에 70명 거느리고 또 그 대표를 하고 있는 친구도 이번에 가서 오라 그러니까 그냥 바로 와서 얘기하고 지인들하고 다 소개를 했고 그 부분에서 충분히 할 거고 일단은 저도 굉장히 두려웠는데 이게 가보니까 8명 정도가 굉장히 알찬 친구들이 있어서 내가 힘이 생겨서 그 친구들한테도 대표인데 뒤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수십 번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 짜고 또 그거 준비한 것들을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분의 그 모 박사님 그 친누이처럼 생각하면 그분은 애들 다 시키지 왜 그런 것까지 하냐라고 하는데 처음 본 사람들이고 나보다 한참 나이가 또 많아요. 굉장히 클래스한 분들이고 한 친구는 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일이 많아지면 이제 얼굴마담도 해야 되겠고 또 다른 사업 구상을 하려면 나 혼자 다 못해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그 친구가 좀 이것 좀 해서 한번 알아보랄지 어떻게 좀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 하나하나 해서 서로 이렇게 길들여야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뭐 이렇게 꼭 시키고 오라 그렇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급여도 지금 안 주고 맨투맨으로 하고 있어요. 맨투맨으로. 그래서 우리는 실력으로 모든 것을 가져가자.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대표지만 한자일치도 하고 그래서 한자일치도 상당히 제가 발빠르 움직였고 상당한 많은 10명 정도는 이미 모아져 있어요. 10명 모아도 내가 6천만 원이다 보면 벌써 6억 모았어요. 거기에서 이제 수당 하고 저는 이제 기업 정신을 분명히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욕심이 없어요. 많은 욕심이 없고 이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내가 끝까지 아주 막힘없이 종착역까지라고 종착역은 없는데 여기까지 쇼핑몰, 치유센터,
메디텔, 병원 이렇게 해서 이런 구조를 구체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기본적인 틀까지만 갈 수 있다면 다른 건 아무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회사 이름은 뭐예요, 그러면? 회사 이름은 아직 그 상표권을 신고하기 전까지는 이제 발표를 웬만하면 가까운 지인이어도 조심해라. 하도 이제 파파라치가 많대요. 그래서 그걸 바로 상표 등록을 해본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뭐 친구가 그런 분은 아닌 것 같고 참셀 바이오. 참셀 바이오. 참셀 바이오는 상당히 의미가 깊은 뜻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한번 보여준 것 같고 플랜은 박셀바이오가 있죠. 그 바이오는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제 그것은 뭐 K셀, 뭐 한국셀 뭐 많이 있는데 이제 그 깊은 뜻이 있고 저는 이제 원칙론자이지만 나는 편법을 굉장히 좋아하고 불법은 절대 안 하는 스타일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고 이제 가장 이제 제가 지금까지 병원을 한 40개 이상 팔았지만 저하고의 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그래도 저를 욕을 함부로 안 하더라고요. 뭔 말이냐면 병원을 하나 팔아도 내가 그 친구가 그냥 소개만 했어. 자기가 할 일은 없어. 나 혼자 다 해. 그래도 3분의 1은 줍니다. 그 친구한테. 아무것도 안 해도. 한 가지 선례를 보면 병원 여기 나왔다네. 병원 내가 찾아가요. 그럼 나 누가 소개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도 나는 원장님 뵙고 사무장을 불러요. 술 한잔 합시다. 술 한잔 해요. 내가 원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내가 얘기하면 할 건지 뭐 어떻게 할 건지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할 거다. 그럼 그때 가서 원장이 당신한테 물어볼 거다. 내 편 좀 들어주라. 그럼 내가 5천만 원 줄게. 그런 내가 아군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나한테 편하니까 확률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약속을 지금까지 안 지킨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기세포도 요즘 세상이 각박한데 지금 나눠 먹지 않으면 절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혜를 많이 주려고 해요. 네, 그거는 플랜은 내가 그런 쪽에 좀 설명하는 걸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은 그렇고 일단은 정확한 것은 6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소개를 했다. 그러면은 최고 이제 그 단계가 있어요. 뭐 우리가 대리, 과장, 부장, 이사 그렇듯이 소개를 몇 명 하게 되면 사실 숫자가 올라가는데 최고 30%까지 수당을 풀어요. 소개하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이다. 6,600만 원인데 600만 원은 여행 경비 빼잖아요. 600만 원, 6천만 원이면 6318, 1,800만 원. 이렇게 해도 돼요. 나는 주기세포 맞고 싶은데 그냥 내가 수당을 얘기 안 하기도 그러니까 야 우리가 옆에서 해갖고 5명만 모으자. 그러면은 3분의 1 가격으로 우리가 맞을 수 있다. 그러면 자기가 6천만 원을 모아야지만이 10번 맞을 수가 있는데 개를 하자. 우리가 6명만 모아서 하면은 1,500원, 2천만 원만 자기 본인 부담 넣으면 주기세포 맞을 수 있게끔 수당을 그냥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고 정말 나는 이 사업을 한번 해볼래.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이제 얘기한 사람이 이제 수당을 다 받아갖고 밑에 주겠죠. 그럼 그 사람만 이제 본부장 올라가는 거예요. 본부장 혜택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호텔을 하나 인수해요. 또 치유센터를 인수해요. 제조 회사를 해요. 저는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어요. 오픈 다 했고 도장까지 찍을 거예요. 나는 절대 참새, 참 유통, 참 호텔, 참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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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유통,
참치유센터. 참 또 하나 있을 거예요. 회사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5개, 6개는 기본적으로 갑니다. 참 메디텔. 메디테. 여기 호텔이니까 참 호텔. 제가 가본 데가 있어요. 본부장에 가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월급으로 받아갈래, 지분으로 받아갈래, 아니면 경영에 참여를 할래. 세 가지 물어봐요. 나 경영에 참여를 할래. 내가 경영을 한번 맡아볼래. 근데 대신에 30% 줘, 지분을. 그렇게 되면 호텔, 메디텍에 30% 줘. 왜냐하면 대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대표는 30% 지분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70% 내가 가져가. 그래서 호텔 경영을 자기가 맡아서 하는 대표로 자기 이름 걸고 모든 경영은 이 사람이 맡길 거예요. 맡기는데 전체적인 팩트를 어떻게 방향을 운영 방법이나 그거는 제가 아주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서로 협의해서 가는 것이니까. 그리고 참 유통도 마찬가지예요. 참 유통도 자기가 제품이 많이 있어. 그리고 유통을 해봤어. 매력이 있어. 유통이 뒤로 생기는 것도 많아. 그잖아요? 하겠다. 줄 거예요. 치유센터 마찬가지고. 여기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 이런 회사가 하나하나 들어서면서 직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직원들이 생겨요. 호텔만 해도 최소한 30명 정도는 있어야 돼요. 30명 다 이렇게 하다못해 식당 뭐 그것까지. 치유센터는 더 많아요. 외부의 치유센터는 굉장히 여기는 어떤 정치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회에 그 영향이 있는 분들이 오면 좋죠. 왜냐하면 여기는 자원봉사를 많이 이끌어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도 많이 도움을 줘야 되고 또 반대로 역으로 그 사람들한테 100% 강사비로 많이 내주고 또 협력을 도와주고 그 아픈 사람들을 일반인 돈이 없는 사람한테도 많이 베풀 수 있는 이 공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은 여기에서 참셀에서 수익이 일차적으로 나지만 참 유통에서 수익이 굉장히 창출이 많이 될 거고 호텔도 마찬가지일 거고 병원도 마찬가지고 병원 그냥 현상 유지. 그래서 병도 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사장을 재단법 이사장을 의료보험 이사장을 내가 줄 거라는 얘기죠. 병원. 이렇게 돼서 본부장 그런 방법이 있고 순차적으로 에이전시는 이제 우리 와서 1박 2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수를 해야 돼. 그 에이전시는 그 환자 상담부터 배워야 돼. 이렇게 당신 가입 오면 언제 나올 그 여행을 갈 수 있냐부터 해가지고 건강에 그동안에 안 좋은 데가 있냐 아니면 뭐 문진표 병원 문진표 자신 없이 몸무게가 몇냐 뭐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체크하고 그거에 맞춰서 하면 여기서 보내주면 병원에서 먼저 이 사람은 어디 쪽 위주로 배아주기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하고 그런 것을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한 명 소개하면 또 에이전트 뭐 있더라고 한 단계 또 그 다음에 이제 지사 그 다음에 본부장 바로 가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요즘에 나도 누가 비슷하게 받겠냐라고 하고 나도 굉장히 이제 마음이 어떻게 뭐냐에 따라 틀리겠더라고. 나도 이걸 어떤 사람을 찾지 금방 찾게 돼요. 내가 45인데 안병원에 좀 방귀깨나 끼고 치맛바람 하고 다니고 앉아 유치하는 애들 좀 몇 명 모아가지고 식사를 한번 같이 하려고. 이거 기왕 하는 거 이게 너네들은 그냥 알바비잖아. 엄청 알바비 적은 게 아니잖아요. 20%만 잡아도 이 사람은 여기 3천만 원이면 이 사람은 600만 원 가져가는 거야. 굉장히 돈을 많이 가져가는 거죠. 회사가 윗돌 받아서 빼는 것도 아니야. 회사는 무조건 망하지는 않아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이걸 갖다가 다른 데 빠친코 해버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데 해갖고 막 사기 당해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 망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는 일을 안 하면 일 안 한 대로 또 회사는 그대로 현상 유지하면 되는 것이고 일을 잘하면 잘 되는 대로 같이 먹고 사는 것이고 그런 플랜을 짰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주기세포는 내가 얘기해보니까 안 아픈 사람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50대 이제 후반 이제부터 건강 조금 하나씩 그런데 우리 친구도 뭐 벌써 간 사람도 있고 암이 안 좋고 뭐 이렇게 용이 막 용내장 해갖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제 라디오 보니까 이 우리나라 인구가 10명 중에 3명이 암 걸린대. 암. 지금 상황이 심각하대요. 환경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암 환자가 요즘에 젊은 애들도 암 환자가 생겨요. 옛날에 많이 먹은 사람이 암이 생기는데 요즘은 젊은 애들도 암이 많이 생겨. 이게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조금 있으면 더 그럴 거야 아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넓어. 그러니까 암 환자만 있느냐? 나이 드시면 약간 돈 많은 사람들도 지금 뭐 일본으로 뭐 중국으로 마주로 간 사람 많아.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성분이고 그 결과 과연 그 사람들 제대로 맞았냐 이거지. 그냥 우리 그저 나와있고 뭐 저기 그 코로나 주사 맞는다고 식염수 넣었는데 말 안 하면 그거 맞았다고 하면 얘기 안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얘기하니까 코로나 그거 안 맞고 그냥 맹물 준 적도 있다잖아요. 지금 저 외국이라면 그렇게 해갖고 뉴스 나오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은 이번에 이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그 자료를 내가 보내준 걸 갖다가 주기세포 관련돼 공부를 많이 했던 그분한테 줬는데 케이스라고 주기세포 하겠다 해가지고 그 병원에서 계약하기로 며칠 이후에 계약하기로 주기세포 하겠다 해갖고 계약하기로 했어. 내가 먼저 그걸 자료를 줬는데 그거 보고 던져버린 거야. 케이스를. 그러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된다. 이건 처음 봤다. 이 정도 깨끗한 거죠. 그래서 계약 안 하고 그냥 설명만 듣고 왔대요. 나 요거 한다고 하면 요걸 한다. 근데 그분이 계속해서 나하고 이제 내가 얘기했던 사람한테 계속해서 그거 언제 오냐 어떻게 되냐 자꾸 물어보니까 나한테 계속 압박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인연이 된 거지. 그 사람도 나한테 어떻게 보면 은인이지. 그 사람이 나한테 쫄지 않았고 내가 주위에서 얘기해서 그 사람이 그냥 한길 흘려버렸으면 내가 그 사람을 그 개발자를 어떻게 써가 방법을 안 가리고 찾으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인연이 된 거지. 그 사람이 그냥 그러냐 말아버렸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 둘이가 서로 원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그러니까 그게 인연이 참 희한하더라고. 그 중간에 그 어떤 여자가 나한테 이제 5대5로 하자 해갖고 나한테 계속해서 그 개발자를 다른 사람 소개를 하기를 너도 혼자고 그 사람 그 원장도 혼자니까 중매를 서주겠다 하고 소개했단 거야. 근데 나는 그 여자는 이제 무수하고 막 그러니까 저기 보면 지 혼자 생각하고 남편이라고 이제 다 떠벌리고 다닌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그것만 알아봐 달라는데 자꾸 오버하는 것 같아서 이거 아니다. 대화를 하니까 이제 사업적인 얘기는 자꾸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자기가 투자를 하려고 하면 한 푼도 안 하겠다. 그러면서 나하고 이제 이렇게 다 이제 영업적인 이제 문제 여기 다 풀을 짜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나도 그렇고 걔도 보니까 아니거든. 그리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나 잘 모르고 자기 돈. 그러니까 주기세포는 나한테 그래. 나 주기세포 안 한다. 그거 너랑 그냥 이제 연락 안 할란다. 그게 이제 걔도 이제 실수한 게 그 남자를 그 전에는 나는 이제 천안까지 오라고 해갖고 여자애가 자고 갈래? 그랬는데 내가 그냥 왔어. 그러니까 그 후에 그 남자를 만났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야 나 자고 가고 싶어. 근데 뭐 그런 말 하지 말고 딱 자른 거야. 그러니까 이미 그 여자는 이제 그 남자한테 마음이 있던 거야. 말도 그런 말은 꺼리도 말하는 거야. 이제 그 전에는 나한테
매달렸는데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식 반이니까 그냥 넣었다나 그냥 이제 그럼 뭐 핸드폰을 그냥 중지시켜버리니까 내가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방법 찾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인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은 어찌 됐든 간에 인연이 있으면 어떻게든 만나겠더라고. 그분이 이제 1년 나하고 인연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난 거겠지. 이제 이상이고 그 보상 프레임이나 그것은 이제 네트워크도 아니고 방판도 아니야. 요거는 어떠냐면 사업자를 네가 내. 사업자 나하고 본사하고 사업자 계약서를 이거 거시기 세금사를 끊어 정상적으로. 그리고 뭐 그 밑에 뭐 1대 얼마, 2대 얼마 그러지 않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네가 밑에가 뭐 매출이 많이 늘었다. 그러면 전체 매출의 5%는 공유를 해. 퍼센트를 나눠. 일 많이 한 사람은 거기서 많이 주고, 응? 적게 한 사람은 적게 주고. 그 끝. 그렇기 때문에 방판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아무런 규제를 받을 수도 없어. 단지 이제 나는 조심한 게 뭐냐면 200억이 넘으면 법인을 하나 또 만들어야 돼. 거기다 받아야 되니 그것이 이제 좀 그런데 200억 금방 차버려. 뭐 몇 명이 1000명도 안 되면 200 차버리지. 1000명이면 300억이지. 6천만 원짜리 600억이고.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가는 거니까 처음에는 외국 법인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굳이 이렇게 하고 내가 조심해야 될 것은 암을 사멸시킨다. 뭐 암이 싹 나선다더라. 그런 얘기만 안 하는데. 그리고 다 우리 직원들도 그런 얘기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직원이 하는 것도 나한테 이제 덤성이 씌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리고 내 세금 제대로 내면 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네.